여기 사랑하는 딸을 치료하기 위해 머나먼 영국에서 한국까지 날아온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꼭 붙잡고 인천공항을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 한국 땅을 밟아본 그들은 압도적인 공항의 크기에 놀라 입이 떡거러졌습니다. 마침내 입국장으로 나온 그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적힌 팻말까지 들고 이쪽으로 오라며 소리치는데요.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보니 몇 년 전 자신이 도움을 줬던 남성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어떻게 당신이 여기 있냐고 묻는데요.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버밍엄에 살고 있는 레나라고 합니다. 저와 제 딸이 한국인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꼭 한국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17살 때 딸을 낳아 홀로 키운 미혼모입니다.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딸이었죠. 하지만 그 남자는 쓰레기였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의 행방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었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네요. 저는 아이는 절대 지울 수가 없었기에 혼자라도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셨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분유며 귀적이며 아이 병원비까지 감당하려면 하루 24시간을 일해도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딸 아이가 크게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봐도 행복했으니까요.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를 갈 쯤부터는 더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토스트 노점을 운영했고 밤에는 문 닫은 건물들의 화장실 청소를 하러 다녔죠. 영국 버밍엄은 영국에서 굉장히 위험한 도시로 손꼽힙니다. 예전에는 흑인들이 많이 살아서 위험하다고들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고요. 갱들이 많아서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슬림 가다 보니 여러 가지 사고가 자주 일어나며 마약상들이 여럿 있고 물론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이 해롱해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제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항상 걱정하시곤 했어요.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걸 아니겠어요? 그날도 열심히 토스트를 팔다가 해가 질 쯤 청소 알바를 하러 가려고 노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웬 동양인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왔죠. 몰골이말이 아닌 그는 제 앞에 서더니 토스트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동네는 워낙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동양인 남자도 마약에 취해 그저 어슬렁거리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남자의 눈빛은 또렷했고 옷도 깨끗하며 피부도 멀끔했습니다. 마약에 취한 사람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것이냐고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그는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 활짝 웃어 보이며 저에게 토스트 하나만 달라고 했습니다. 계절을 알려주면 자기가 꼭 살해하겠다면서요. 어차피 노점을 정리하고 있었던 터라 남은 토스트는 집에 가져가려고 했으니 잘 됐다 싶어 남은 3개 모두를 그에게 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동양인 남자는 영국 여행을 하던 중에 스랭가에 있는 파키스탄인들에게 붙잡혀 핸드폰과 지갑을 모두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를 헤매는 중이었답니다.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보려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부탁해봤지만 그 아무도 자기 말을 믿고 핸드폰을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울기 일보 직전인 그에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지인이 이쪽으로 온다고 했고 그는 저에게 계속 토스트 값을 보내주겠다며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며 도망치듯 노점을 정리했고 그 남자는 제발 이름이라도 알려달라며 사정했습니다. 자신이 한국에 돌아가서도 꼭 기억하고 감사히 여기겠다면서요. 저는 저의 이름을 알려준 뒤에 저녁 알바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노점을 하면서 힘없는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을 보면 마치 그 동양인 남자가 떠올라 토스트를 나눠주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너 먹을 돈도 없으면서 무슨 봉사 정신까지 있냐며 나무라셨지만 어차피 토스트 하나 더 판다고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딸 아이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빠 없이 혼자 키우다 보니 딸아이도 저처럼 힘든 인생을 살게 될까봐 더욱더 보수적으로 키웠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키웠어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이 욕심이었을까요? 딸 아이는 점점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어느 날은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착실하고 공부 잘했던 모범생이었는데 성인이 되자마자 이상하게 변한 것이죠. 저는 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모질게 몰아붙였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엄마 속을 썩이는 거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딸은 남자친구가 생긴 것이었고 세상에나 팔에는 남자친구와 커플 문신까지 새겼더라고요. 저보고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면서 남자친구와 함께 살 거라며 현관을 부수듯이 닫고 뛰어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딸은 몇 개월간 감감무소식인 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만에 본 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온몸에 피멍은 물론이고 얼굴에 붕대가 칭칭 감겨져 있었으며 눈은 팅팅 부어 뜨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며 오열을 하고 있으니 의사가 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토커 사고였는데 남자친구가 제 딸아이를 죽이겠다고 소리 지르며 두들겨 패는 것을 행인이 신고하여 이 정도로 끝났다면서요. 하마터면 딸 아이가 위험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은 이후에도 몇 차례나 반복된 수술을 하며 건강을 회복하였지만 얼굴에 남은 흉터들은 전혀 가시질 않았습니다. 저에게 미안하여 내색은 안 했지만 밤늦은 시간이 되면 딸은 혼자 거울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그걸 몰래 지켜보는 제 마음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저는 딸의 흉터를 제거할 수 있는 수술을 알아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가 비싼 영국의 실정상 흉터 제거 수술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범죄 피해자 보상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저소득층이라서 보건의료 혜택인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었지만 흉터 제거를 잘하는 곳이라고 찾아간 병원에서는 하나같이 메디케이드를 거부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의료보험을 의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지만 영국에서는 아무리 국가에서 지정한 의료보험이라고 해도 의사 개인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메디케이드 환자를 앓는 것보다 보험이 안 든 환자나 사보험을 든 환자들이 환급률도 좋을 뿐더러 더 많은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환자를 꺼렸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이 없으면 저는 수억 대의 돈을 내야 했고 저에겐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페이스북에 도와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중 성형외과 전문의가 계신다면 제발 메디케이드를 한 번만 받아달라고 사정했죠. 그런데 제 글을 본 사람 중 어떤 남자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자기 병원에서 치료해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뻐하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한국이라서요. 비행기표는 드릴 거고 수술비도 안 내셔도 됩니다. 대신 한국까지 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자마자 사기꾼이네라는 생각이 들어 답변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사람을 우습게 봐도 정도가 있지. 한국까지 오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낚시에 누가 걸리나요? 그러나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그 남자에게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저희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수면제를 몇십 알씩 먹은 딸은 병원에 실려갔고 유서까지 남긴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살아났지만 지독할 정도로 조용하고 말이 없어졌습니다. 살아있는 송장이 있다면 이런 거겠구나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흉터를 몇 개라도 만들어야 딸이 살겠구나 싶어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그 남자에게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저번에 한국병원 의사라고 메시지 보내신 분 맞죠? 제가 한동안 바빠서 페이스북을 못 들어와서 잊고 있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아직 늦은 게 아니라면 말씀해 주신 병원이 혹시 어디 병원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있는 병원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한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남자는 이 병원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수술받을 거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의심스러웠지만 이틀 뒤 남자가 저를 위해
진짜 티켓을 구매해 예약, 발권 확인서를 보내주자 조금씩 신뢰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행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과 영국은 서로 무비자 입국 국가였기 때문에 굳이 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결국 저와 딸은 한국의 인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입국장에 도착한 우리 모녀는 어마어마한 크기에 압도당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국제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이렇게 인천공항에 압도당하고 있는 사이 입국장 환영하는 곳에서 저와 딸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명 정도의 사람들이 저희 이름이 써진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요. 저는 환한 미소와 함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일행 중 한 명의 얼굴이 낯이 익은 겁니다. 어디서 봤나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딸이 옆에서 중얼거리며 배고파 죽겠어라고 말한 순간 바로 누군지 떠올랐습니다. 그는 바로 굶주린 배를 안고 배고프니 토스트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던 그 동양인 남자였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죠? 제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자 남자는 호탕하게 웃으며 당신한테 메시지를 보낸 게 바로 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한국으로 불러들인 건 그였습니다. 그는 대형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로 지금 병원으로 이직하기 전 조금 시간이 남아 영국에 사는 친구도 보러 갈 겸 여행을 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길을 잘못 들어 대낮에도 위험한 구역에 들어간 그는 소지품을 탈탈 털렸고 노숙하다가 겨우 저를 발견하고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는 다음 날 은혜를 갚기 위해 공원으로 다시 갔지만 몇 시간을 기다려도 제가 토스트를 팔지 않는 것을 보고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토스트를 한 곳에만 파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자리를 옮겼는데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그걸 몰랐으니 마주치지 못한 것이죠. 그는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저를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틈날 때마다 벨라라는 이름을 페이스북에 검색해봤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영국의 레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겠어요? 페이스북에 필터 설정으로 버밍엄시에 있는 사람만 찾는다고 해도 레나라는 이름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념 끝에 기어이 저희 페이스북을 찾아낸 그는 제가 딸의 흉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아내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래서 마중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구나. 별것도 아닌 내 친절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다니. 그는 자기와 함께 온 다른 일행들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 명은 의료통역사였고 나머지 2명은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들은 모두 아시아 남자의 가족이었습니다. 여자분은 그의 동생으로 산부인과 의사였고 남자분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이자 여동생분과 결혼한 매제로서 딸 아이의 수술을 집도해줄 성형외과 전문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다음 날 바로 수술받았고 다행스럽게도 경과가 좋았습니다. 완전히 흉터가 말끔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옅어져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얇게만 파운데이션을 발라 화장하면 그 흔적조차도 사라졌고요.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돌아온 딸은 활기를 되찾았고 놓아버렸던 펜을 잡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으며 취미생활로 뷰티 유튜브도 시작했습니다. 저의 아주 자그마한 선의를 잊지 않고 벼랑 끝에 몰린 딸의 인생을 구해준 한국 의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힘이 되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